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오랫동안 도배 일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재주가 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아빠 손만 거치면 모든 것이 감쪽같이 새 것이 되곤 했습니다. 도배를 해주러 가서 불편한 다른 것도 척척 손봐주다 보니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아빠는 도배 일을 하면서 자격증도 여러 개를 땄을 정도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그런 아빠가 자랑스러웠고요. 그렇게 아빠는 도배 일을 하면서 우리 남매를 대학까지 보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 뒤에도 아빠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거든요. 의사가 그러는데 니들 아빠 말이야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구나. 수술? 무슨 수술? 얼마 전부터 계속 속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더니 의사가 위암이라잖니. 뭐? 위암?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아빠가 니들 걱정할까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 안 했지. 근데 초기라 괜찮을 것 같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자식이 둘씩이나 있는데 어쩜 우리한테 말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있어. 제가 흥분한 채 씩씩거리고 있자 엄마가 조용히 달랬습니다. 니들이 이럴까봐 우리가 말도 못 꺼낸 거야. 지금도 봐봐. 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잖아. 의사가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동생과 저를 달래고 있었지만 동생도 많이 놀란 모양으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누나인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표정 관리를 한 채 엄마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식단이나 그런 것도 잘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식단이랑은 엄마가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일 그만하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아빠가 삐쳐서 내내 말도 안 하고 저러고 있잖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당연히 일 그만둬야지. 내 생각도 그렇긴 한데 아빠 마음은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 평생을 일만 하면서 살아서 이제는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 뭐니. 그럼 내가 가서 뭐라고 할까? 됐어. 지금 몸도 안 좋은데 괜히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그냥 냅둬. 항암 치료하고 그러다 보면 힘들어서 일 생각이 좀 덜 나지 않겠어. 라며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그토록 건강하던 아빠가 암에 걸렸다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갔고 아빠가 운영하는 도배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아빠가 온전히 치료에 전념하길 바랐으니까요. 스스로 치료를 받고 난 뒤 운동도 하면서 빠르게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어느 날은 동생이 아빠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내가 자전거 하나 받았거든? 자전거? 무슨 자전거? 아빠 심심할까봐 내가 좋은 자전거 하나 사줄까 하고 여기저기 알아봤지. 몸도 이런데 자전거는 무슨 자전거야. 아빠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고 동생이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전에 우리 데리고 공원에 자전거 타러 가고 그랬잖아. 난 그때가 제일 좋았거든. 그러니까 무리되지 않게 조금씩만 나랑 같이 자전거 타자. 내가 들어보니 운동도 열심히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빠 거랑 내 거 2대 살까 해. 잘 됐네. 퇴근하고 같이 자전거 타면서 운동도 하고 하면 좋잖아. 아주 좋은 생각이다. 엄마가 맞장구를 치는 모습에 아빠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건강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신 뒤 의기소침한 모습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동생도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모양으로 자전거 이야기를 꺼낸 듯해 보였어요. 그 뒤 아빠와 동생은 가까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시큰둥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아빠 표정이 밝아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동생과 아빠가 자전거를 탄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엄마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그래도 니들 덕분에 요즘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어제도 네가 사온 케이크 먹고 맛있다고 엄청 좋아하더라니까. 전에 같았으면 비싼 케이크 뭐하러 사왔냐고 뭐라고 했을 텐데 아프고 난 뒤에는 아빠가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수술하고 난 뒤부터는 하루하루가 엄청 소중하다는 말도 하더라니까. 아빠 말이 맞긴 하지. 하루하루가 엄청 소중한데 우리가 잊고 지내는 거잖아. 문득 아빠가 수술실로 들어가던 모습이 생각이 나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분위기를 깨듯 엄마가 말을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넌 남자친구 없는 거야? 아니 갑자기 남자친구 얘기가 거기서 왜 나와?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이번에 네 아빠 아프고 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 만약에 우리가 없으면 니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 엄마, 그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암튼 니들 빨리 결혼할 생각해. 그래야 우리도 안심이 될 거 아니야. 아빠도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니들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떠나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부터 했다잖니. 엄마, 결혼이라는 게 막 등 떠민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래도 주변에 잘 봐봐. 혹시 알아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회사에는 없어? 내가 들어보니까 사내 커플도 많다고 하던데. 난 사내 커플 결사 반대야. 나중에 헤어지기라도 하면 보통 불편한 게 아니거든. 라며 제가 손사래를 치자 엄마가 버럭했습니다. 그러게 안 헤어지면 될 거 아니야. 엄마, 지금 살짝 이성을 잃은 것 같은데 진정 좀 해봐. 엄마 마음 알았으니까 내가 최대한 주변을 둘러보면서 다닐게. 진짜지? 알았으니까 나만 믿고 있어봐. 라며 제가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제게 있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였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때쯤 부모님은 동생과 제 결혼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평소와는 달리 아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있었어요. 어찌나 표정이 밝아 보이던지 저도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좋은 일 있었던 거야? 그럼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있었지. 그때 걔가 그렇게 잘 클 줄 누가 알았겠어. 아빠가 혼잣말을 하며 다시 큰 소리로 웃고 있는 모습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오늘 누가 다녀갔는데 기뻐서 저러잖니? 누가 다녀가다니? 누가 다녀갔는데? 니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아빠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줬었거든. 근데 그때 학생 중 하나가 잊지 않고 다녀갔어. 참 바르게 잘 컸어. 그때 일을 기억하고 찾아온 거 보니까 그때 내가 참 잘했다 싶어. 잘했다 마다. 아빠가 다시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아빠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말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에 허름한 아파트에 도배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날도 역시나 도배를 하기 위해 장비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갔다는데요. 이것저것 많이 들다 보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이 조금 늦게 온다고 해서 홀로 엘리베이터로 짐을 옮기던 도중 고등학생으로 보이던 한 학생이 아빠 짐을 덥석 같이 들고는 말했다네요.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무거워서 다치니까 그냥 둬라.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가서 엘리베이터나 좀 잡아주련. 엘리베이터요? 알겠습니다. 허름한 아파트라 그랬던 것인지 학생이 입은 점퍼도 많이 낡아 보였답니다. 그 모습에 우리 생각이 나서 잠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데요. 한눈에 봐도 힘들게 산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학생의 표정은 시종일관 그렇게나 밝을 수가 없었다네요. 아빠가 무거운 짐을 실을 때까지 학생이 엘리베이터를 잡아줬고 아빠가 진심을 담아 인사를 했답니다. 고맙구나. 혼자 하려면 엄청 고생했을 텐데 네 덕분에 쉽게 했다. 아닙니다. 아저씨, 저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래, 물어보렴. 아저씨가 이 아파트 공사하는 거죠? 공사까지는 아니고
그냥 도배랑 타일 정도 하는 거지 뭐. 그건 왜 물어보는 거니? 근데 난 곧 내려야 하는데 어떡하지? 그럼 내리실 때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가?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에요.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 그래요. 라며 짐을 내릴 때까지 학생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질문을 했다네요. 아저씨, 도배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돈은 왜? 사실 우리 집이 벽지랑 장판이 엉망이거든요. 곰팡이가 잔뜩 껴서 도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그 정도면 도배를 새로 해야겠는데? 이따가 일 끝나고 아저씨가 한번 가서 봐줄까? 근데 많이 비싸겠죠? 우리 할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제가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일하면 도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뭐? 네가 나를 따라서 도배를 한다고? 아빠가 놀란 채 학생을 뚫어져라 바라봤다는데요. 눈이 어찌나 크고 맑아 보이던지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네요. 거기다 어찌나 선하게 웃고 있던지 알았다고 대답을 할 뻔했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린 아빠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네요.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이런 힘든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서 안 돼. 진짜 안 돼요? 글쎄 안 된다니까. 아빠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자 학생이 눈물을 머금고 다시 부탁을 하더랍니다. 사실은 우리 할머니가 천식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집에 곰팡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천식 있으면 곰팡이 그런 게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너 혹시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니?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랑 단 둘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기침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요. 순간 학생이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아빠가 다시 물었답니다. 그럼 이따가 아저씨가 가서 상황을 한번 봐줄까? 근데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저씨 일 돕고 그 돈으로 도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우선은 내가 집에 한번 가보마. 집이 몇 층이야? 층이랑 호수 말해주면 일 끝나고 잠깐 들를게. 라는 아빠의 말에 학생이 사는 곳을 말해줬고 잠시 후 일을 마친 아빠가 학생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는데요. 학생이 벌컥 현관문을 열고 외쳤답니다. 할머니, 내가 아저씨 오실 거라고 했잖아. 안녕하세요. 제가 잠시 집 좀 둘러봐도 될까요? 아이고, 우리 준영이가 귀찮게 했나 보네요. 죄송해서 어쩌죠? 아닙니다. 제가 하겠다고 한 걸요. 그럼 잠시 집 좀 구경하겠습니다. 라며 아빠가 준영이네 집으로 들어갔다는데요. 집안을 살피던 아빠 입에서 탄식이 절로 새어나왔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벽지랑 장판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가득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여기저기가 다 찢어져서 이루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네요. 거기다 욕실 타일도 몽땅 금이 가고 깨져서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더랍니다. 집안 상태에 넋이 나간 아빠가 말문이 막힌 채 어찌할 바를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는데요. 아빠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던 것인지 할머니께서 조용히 입을 뗐답니다. 집이 너무 엉망이죠. 먹고 살기 바빠서 뭘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 며느리가 남긴 보험금으로 다 쓰러져가는 이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니 도배장판을 할 돈이 있어야 말이죠. 도배장판을 다 하려면 돈이 꽤 들겠죠. 나는 괜찮다는데도 우리 손자가 자꾸만 내 걱정을 해서는 괜히 바쁜 양반을 귀찮게 했네요. 심경이 많이 복잡했던 모양으로 할머니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을 하신 모양인데 측은한 마음이 들어 아빠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네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게 뻔해 보였기에 아빠도 망설인 채 계속 집을 둘러보다가는 힘겹게 말을 꺼냈답니다. 제가 둘러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배랑 창판도 새로 해야 하고 욕실 타일 공사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견적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은 돌아가서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연락 주셔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걸요. 이렇게 살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께서 냉장고 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서 건넸다네요.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집에 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순 없죠. 별건 아니지만 얼른 받으세요. 할머니께서 억지로 손에 쥐어주는 바람에 사과를 받아들고 집을 나섰다는데요. 준영이 학생이 따라 나오면서 미안한 듯 말을 하더랍니다. 아저씨, 바쁘실 텐데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건강 잘 챙겨드리고 아저씨가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할게.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며 준영 학생이 허리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나이에 비해 많이 성숙한 모습에 다시 한번 울컥하고 말았다는데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준영 학생과 할머니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네요. 여보, 그때 그 할머니랑 손자 얘기했었잖아. 그 곰팡이 잔뜩 낀 집 말하는 거지? 그래. 이상하게 그 준영이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네. 사실 나도 계속 마음에 걸리긴 하더라고. 당신도 그랬어? 할머니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참 기특하잖아. 거기다 나이답지 않게 할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참으로 끔찍한 게 계속 걸리긴 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도 영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좋은 일 한다는 생각으로 좀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 우리가 좋은 일 하면 그게 다 자식들한테 가지 않겠어? 그렇긴 하지. 나도 자식 키우는 부모다 보니까 영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 근데 그날 가서 보니까 엉망도 그런 엉망이 없더라고. 아마도 돈이 꽤 들어갈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당신 말대로 좋은 일 하면 그게 다 자식들한테 간다고 생각하고 돈 아끼지 말고 이왕해드리는 거 잘해드려. 당신이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참 고맙네. 아빠와 뜻을 같이 해준 엄마에게 참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뒤 다시 준영이 학생 집에 찾아갔고 아빠가 할머니와 준영이 학생에게 말을 했다네요. 제가 벽지랑 장판 그리고 타일까지 싹 다 공사해 드릴게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그럴 돈이 없는데 그냥 제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예? 공짜로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아빠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네요. 어르신, 사람에게는 인연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 준영이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죄송해서 그렇죠.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그러라고 하네요. 무엇보다도 할머니를 생각하는 준영이의 예쁜 마음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생에 제가 준영이한테 큰 빚을 졌던 게 아닌가 싶네요. 준영이 눈빛이 영 낯설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미안해서 일을 어째. 할머니가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모습에 아빠가 미소 띈 얼굴로 부탁했답니다. 그럼 공사 끝나고 나면 맛있는 밥이나 한 끼 주십시오. 저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항상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이 그리웠거든요. 어르신이 밥 해주시면 어머니가 해주신 밥처럼 참 좋을 것 같네요. 아빠가 호탕하게 껄껄하며 웃자 그제서야 할머니 얼굴이 아주 환해졌다네요. 그런데 다음 순간 준영이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아빠를 향해 큰절을 올렸답니다. 준영아, 너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얼른 일어나.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준영 학생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답니다. 그 뒤 아빠는 정성스레 그 집을 깨끗하게 공사해줬다는데요. 공사가 끝난 집을 보던 할머니와 준영 학생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하던 아빠가
눈물을 훔치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사람이 살 환경이 아니더라고. 어르신 말씀 들어보니 워낙 싸게 나와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집은 보다 처음 봤다니까. 그래도 얼마 뒤 집이 아주 말끔해졌는데 공사가 끝난 집을 보면서 어르신이랑 준영이가 서로 손을 맞잡고 어찌나 눈물을 흘리던지 나도 따라 울었다니까. 그 뒤 어르신이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그날 먹은 밥보다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음식이 어찌나 청가라던지 밥을 2그릇이나 뚝딱 했다니까. 맞아. 그때 당신이 열무김치랑 깻잎김치 얻어와서 나도 잘 먹었잖아. 그러게 말이야.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셨어. 그랬던 준영이가 멋진 어른이 돼서 찾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니까 말이야. 전에 우리 가게에 와서 몇 번 심부름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때랑 얼굴이 많이 달라졌더라니까. 엄마 말에 제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예전에 그 오빠 말하는 거야? 나도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맞아. 그때가 아마도 너 6학년 때인가 그랬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주말마다 와서 심부름도 해주고 그랬잖니. 그때부터 이미 속이 깊었고 심성이 착했다니까. 라며 부모님이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안 보였던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대? 준영이가 공부도 잘해서 꽤 좋은 대학을 가서 우리가 첫 등록금도 도와줬거든. 근데 맨날 받기만 해서 미안했던지 어느 순간부터는 뜸해지더니 연락이 끊겼어. 아까 들어보니까 군대도 다녀오고 돈도 벌면서 학교 다니느라 보통 고생을 한 게 아니라고 하더구나. 거기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먹고 살려고 엄청 고생을 했고 말이야. 지금은 다니던 회사 나와서 건축가가 돼서 사업을 한다는데 그게 아주 잘 된다고 하면서 은혜를 갚겠다고 찾아왔다잖니. 보통은 잘 되고 나면 다 잊기 마련인데 참 바르게 잘 컸어. 엄마가 준영이 오빠를 칭찬하고 또 칭찬했습니다. 한동안 입이 닳도록 칭찬하던 엄마가 기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그나저나 준영이가 우리 가족한테 식사 대접을 한다지 뭐니. 근사한 식당에 예약한다고 시간만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엄마 아빠 시간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이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니들 시간도 맞춰야 할 거 아니야. 우리까지? 우린 괜찮으니까 엄마 아빠만 다녀와. 우리까지 가는 건 좀 그렇지. 제가 당황한 채 손사래를 쳤지만 엄마가 정색을 한 채 말했습니다. 안 돼. 준영이가 꼭 우리 가족 다 같이 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같이 가야 해. 그게 초대해준 사람에 대한 예의잖니. 알았어. 근데 뭘 정색까지 하고 그래. 제가 투덜댔지만 부모님 표정은 한없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약속한 날짜가 되었고 한 레스토랑으로 갔는데요. 엄마 말처럼 준영이 오빠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많이 말랐던 것 같은데 그날 본 준영이 오빠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엄마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준영이 오빠 맞는 거야?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글쎄 우리도 처음에는 못 알아봤다니까. 근데 확실히 맞아. 저기 어르신도 앉아 계시잖니. 오늘 보니 어르신 얼굴도 많이 좋아 보이시네. 라며 엄마가 성큼성큼 다가갔고 우리 가족을 보자마자 할머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빠른 걸음으로 아빠에게 다가와 덥석 손을 잡았습니다. 반가워요. 그동안 먹고 사느라 연락도 제대로 못했네요. 아닙니다.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는 집사람이고 우리 아들 딸입니다. 그때 주신 열무김치랑 깻잎김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세상에나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요. 어찌나 맛있던지 한동안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았는걸요. 저도 흉내 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비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엄마가 그 어느 때보다 상냥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고 할머니께서 한박 웃음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습니다. 준영이 오빠는 시작한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면서 아빠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던 아빠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식사를 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도 한참 동안 대화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할머니께 전화번호를 받아서 수시로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할머니와 준영이 오빠가 와 있었어요. 왔니? 어르신께서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오셨어. 김치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니까. 얼른 손 씻고 와. 다 같이 식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래? 다행이네. 근데 준영이 오빠까지 부른 거야? 어르신이 같이 식사하자고 부르시더라고. 다 같이 식사하고 잘 됐지 뭐. 라며 엄마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도 내내 준영이 오빠와 대화를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아빠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듣는 듯해 보였습니다. 아빠 또한 준영이 오빠의 질문에 기쁜 표정으로 성심껏 대답을 해줬고요. 그 뒤에도 우리는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 준영이 오빠였어요. 유미야, 나 준영이야. 오빠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님한테 물어봤지. 나 지금 너네 회사 근처인데 혹시 바로 퇴근할 거야? 할머니가 너네 집에 계셔서 모시러 가야 하는데 너 퇴근 시간이면 같이 가려고 전화했어. 준영이 오빠 입에서 어머님이라는 단어가 새어나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준영이 오빠가 우리 부모님을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정말이요? 전철 타고 가야 하는데 난 당연히 좋죠.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난 괜찮으니까 천천히 나와. 라는 준영이 오빠의 말에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출퇴근길에는 전철에 사람이 많아서 내내 서서 가야 했는데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좋기만 했으니까요. 그날 저는 준영이 오빠 차를 얻어 타고 편하게 퇴근을 했는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상하게도 남자들이랑 대화하는 게 참 어렵기만 했습니다. 특히나 소개팅을 하라고 멍석을 깔아주기라도 하면 긴장이 돼서 말문이 막히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연애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준영이 오빠는 뭔가 많이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부담되지 않게 배려하면서 제 말에 공감을 해주다 보니 스스럼 없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차가 막혀서 훨씬 많은 시간을 차 안에서 있어야만 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도 역시나 신기한 마음이 들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거라니? 사실은 제가 말을 못하는 편도 아닌데 그동안은 이상하게 남자들하고 대화를 잘 못했거든요. 정말? 나랑은 이렇게 대화를 잘하면서 왜 그런 거야? 저도 그게 좀 신기해서요. 그러다 보니 소개팅 자리에 나가도 남자들이 재미없다고 싫어하더라고요. 몇 번 그런 소리 듣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소개팅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 번을 못 해본 거 있죠? 저 완전 한심하죠? 아니야. 그게 왜 한심한 거야. 사실 나도 바쁘게 사느라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해본 적 없거든. 오빠는 바빠서 그런 거고 저는 찐따라 그런 거잖아요. 유미가 왜 찐따야? 우리 할머니도 유미 성격 좋다고 맨날 칭찬하시는걸. 내가 원래 여자들한테는 인기가 많은데 남자들한테는 찐따 소리 듣거든요. 암튼 근데 오빠랑은 이상하게 대화가 잘 통해요. 그냥 불편한 것도 없고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빠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말을 잘하긴 무슨 말을 잘한다고 그래. 난 유미가 하는 말 엄청 재밌던데? 이상하네. 저번에도 유미네 회사 서대리 얘기 듣고 진짜 한참 웃었잖아. 그 난리법석 서대리님은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 지금도 역시나 난리법석 서대리죠 뭐. 근데 제 얘기가 진짜 재밌어요? 그럼 진짜 재밌는데? 남자들이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 같네. 라며 준영 오빠가 싱긋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준영이 오빠가 퇴근 시간에 맞춰 자주 데리러 왔고,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다 보니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고, 맥주를 마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그날도 역시 할머님과 준영이 오빠가 집에 와서 식사를 했는데요. 준영이 오빠가 부모님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사실은 유미랑 제가 사귀고 있습니다. 뭐? 둘이 사귀고 있다고? 근데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 엄마가 웃음을 참으며 대답하는 모습에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 허구한 날 늦게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모르겠어. 거기다 준영이가 맨날 데려다 준다고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준영아, 진짜 고맙구나. 사실 우리 유미가 처녀 귀신이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런 경사가 어딨겠니? 엄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마치 나를 도매급으로 넘긴다는 말 같이 들리잖아. 준영이 같은 신랑감이 어딨다고 그런 말을 해. 넌 복 받은 줄 알고 준영이한테 잘할 생각해. 어르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결혼식을 빨리 서두르는 건 어떨까요? 엄마가 할머님께 결혼식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에 제가 놀란 채 외쳤습니다. 엄마, 우리 사귄 지 몇 달 안 됐는데 무슨 결혼 얘기를 꺼내고 그래. 이미 다 아는 사이인데 질질 끌 게 뭐가 있어. 되도록 빨리 결혼하도록 해. 맞네. 알고 지낸 시간이 얼마인데 질질 끌 필요가 뭐가 있어. 나도 우리 준영이가 빨리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사는 모습 보는 게 소원이긴 해. 할머님까지 거드는 모습에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준영이 오빠까지 덩달아 거들었습니다. 그럼 그럴까요?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 그럼 바로 날 잡고 결혼식 하자고. 라며 엄마가 반색을 하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몇 달 뒤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을 친정 근처로 했고 할머님을 우리가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데요. 엄마와 할머님께서 오며 가며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또한 남편이 아빠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무리가 되지 않게 회사에 나가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빠가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눈치챈 남편이 아빠를 배려한 듯 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네 아빠가 아주 날라다니잖니. 왜? 기분 좋아서? 그래. 우리 사이 덕분에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신바람이 났다니까. 세상에 이런 사이가 어딨겠어. 그때 네 아빠가 이 서방을 보고 낯설지가 않다고 하더니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위가 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나 싶어.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어딨겠니? 요즘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엄마가 한박 웃음을 짓는 모습에 행복한 마음이 들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